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다음 키워드 보시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서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 오늘이 D-Day입니다. 오늘 오후에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네. 민주당의 주도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 건데 여야 수싸움은 그 이후겠죠. 그러겠죠. 예.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탈표가 생길까 봐 아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나중에 결국 거부권 행사도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고. 예. 근데 거부권 행사를 한 1월 13일까지면 그 이내에 할 텐데 그 이후가 문제겠죠. 그 이후에 아마 국회에서 재요구를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재표결할 때는 제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3분의 2 통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또 아마 이제 공천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표결을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1월 전국에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4월 달에 계속 발표한다 그러는데 수사 빨리 끝내면 돼요. 빨리 끝내면 되는 거고 이걸 4월 달에 한 거거든요. 2월에 그때 1심 판결이 났고 4월에 냈기 때문에 8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동안 8개월 동안 법사 열어가지고 빨리 처리합시다 했으면 이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마치 시기적으로 총선에 맞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매일 지난번 대선 과정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크게 써놓고 막 그랬잖아요. 왜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탈탈 털었다는데 죄 없다? 그럼 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아마 방탄위원장 이런 딱 아마 별명을 붙게 될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요, 고 이성균 씨,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이성균 씨가 이 비극적 죽음을 당한 거 아니냐, 희생당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럼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한 그게 뭐였는가? 망신주기식 수사를 했다. 예. 포토라인 이런 데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 개혁해하고 그 1호 조치가 뭐였죠? 출두할 때 포토라인은 없앴다. 피의자도 사람이니까 인권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요번에 이성균 씨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 왜 지웠죠? 그거 왜 지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논리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모순되거든요.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요. 자기들이 검찰 개혁한다고 해갖고 한 그거 피의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중계방송 해가지고요. 매일매일 그 피의사주 공표를 중계방송 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올린 그 이성균 씨의 그거랑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윤석열 정권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급한 마음에 딱 얻다가 그거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지워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 사건이 2020년 4월 총선이 있던 데 최강욱의 고발로 시작이 돼갖고요.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니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들 정권 하에 검찰이 얼마나 무능했던지 왜 그걸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이 답을 해보세요. 답을 할게요. 예. 그렇게 탈탈 털어서 문제가 없으면 특검 받으시면 돼요. 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어제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럼 빨리 결론을 그때 내렸으면 돼요. 그 이후에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검찰 다 바꾸고 수장 다 바꾸고 중앙지검 다 바꿨잖아요. 그럼 왜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요? 무혐의 때리면 되지. 아니면 소환조사 하든가 압수수색을 하면 되죠. 지금 브리핑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가가지고 매일매일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브리핑을 했어요.
특검이는 항상 들어가던 겁니다. 드루킹 특검에도 들어가던 거고 그거를 일반적인 특검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는 당연히 피의자 보호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흘리면 안 됩니다. 근데 특검은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특검에 대한 기간이 짧습니다. 되게 기간이 짧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규정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할 때는 그걸로 하다가 왜 본인들이 그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게 뭐 악법이다 이런 예. 얘기 뭐하러 하죠? 그게 잘못된 게요. 두 분에게 이성균 얘기는 예. 사실은 이 예. 사건과 관계 없는 얘기예요 전혀. 잠시만요. 두 분에게 한 1분 30초 정도 반론의 기회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때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수사를 했는데 소환조차 못됐다. 그래서 그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이게 무혐의 종결 처리해야 된다. 그거를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그걸 묵살을 하고요. 그렇게 해버리는 상태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해야 되는 거를 묵살을 하고 그 상태에도 정권 교체가 됐는데 만약에 그럼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걸 무혐의 처리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 정치적인 무혐의 뭐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최순실 특검 때도 그렇게 중계방송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겉모습만 보면 비슷한데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여야 합의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다 여야 합의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특검 임명부터 시작해갖고 특검의 활동 방식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건데 이번 건은 최강욱 같은 사람도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반론 듣겠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정권 바뀐 지 1년 반 넘었고요. 그 동안에 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다 바뀌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럼 이거 수사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해놨겠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러잖아요. 그럼 빨리 무혐의를 하든가 왜 무혐의 못했겠습니까? 공범들이 다 재판을 받고 기소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만 만약에 무혐의를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이 받을 수 없죠. 그럼 그게 부담이 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럼 지시간 질질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이고 여야 합의할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 왜 이게 지금 8개월 동안 왜 그럼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코너에 몰린 거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결론은 어느 정해져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뭐 이걸 아무리 악법이라 얘기해도 예.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외통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요청하는 게 뭐 당론으로 곧 정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 총선용 악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법도 아니에요. 법의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 공작, 드루킹 댓글 조작, 그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부정 선거에 이어서 이번 총선을 이 김건희 특검 이걸 가지고 이 선거 공작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뭐 거부권 행사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외통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부권을 하고 다시 표결을 한다면 이번에는 전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혹여라도 이탈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그렇게 기사도 보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재표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과반수에 그다음에 출석자의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이게 제적 3분의 2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탈표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국민전의 압도적인 여론이 앞서기 때문에 총선에 나가나 이런 분들은 공천 탈락자들 이탈도 있겠지만 공천 탈락이 아니라 현재 뛰어야 되는 분들, 수도권에 나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거부했을 때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럼 과연 내가 나갔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안 받는다 해서 뭐 장애 투쟁할 이유는 없고요. 재표결을 언제 하느냐. 그건 물론 이제 키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할지는. 하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을 겁니다. 여야 원래 협상을 해가지고 할 텐데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우리가 왜 협상에 응해야 되느냐, 응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국회의장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어쨌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가 출범하자마자 상당한 난제를 안게 됐는데요. 오늘 국회 표결 결과 좀 지켜보겠습니다. 신재호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